일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정부 특별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천에서 도시 재정비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차세대 교통체계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가 UAM 기반 도시를 미래의 청사진으로 내놓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주택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긴급 지원 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전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잃은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장을 열어준 야학. 이곳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원도심까지 노후 계획 도시의 전반에 대한 정부 특별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부천에서 도시 재정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책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현장 소식 이정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달 안으로 예고된 특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일기 신도시에 속한 지자체도 바빠졌습니다. 90년대 초반 택지 공급만을 유일한 목표로 했던 개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도시 정비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상동에서 시작해 연계 지역과 개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중동지구와 상동지구를 연계해서 좀 봐야 되겠다는 거하고 우리가 원도심과 연계 및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존 원도심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또 하나 일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쭉 이렇게 대장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중동 신도시 용적률은 226%로 일기 신도시 5곳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특별법안 특례 지원을 통해 용적률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역 사정이나 특징에 맞는 정비 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업이나 기반시설 확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역세권 일대의 중심 일반 상업 지역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특별 정비 구역을 앞으로 지정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때 전략 산업을 좀 유치하고 관련 그런 기반 시설들을 확충하는 이런 전략들이 있을 것이고요. 부천 중상동 주민은 대부분 5, 60대 장년층. 평생 살아온 지역인 만큼 구체적인 재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재건축을 장기적으로 계획 잡아서 하기를 원하고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거든요. 리모델링은 임시적인 방편이다. 재건축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게 입주민들의 지금 사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을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어요. 부천시는 노후계획 도시정비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한 가운데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 중동 일기 신도시를 방문해 일대 노후 아파트 현장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로나 철도로 꽉 찬 도심에서 하늘을 새로운 이동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교통체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국내 유수 기업들이 이 UAM 상용화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UAM 기반 도시를 미래의 청사진으로 그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포시와 한국공항공사가 공식 석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을 중심으로 한 미래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게 두 기관 업무 협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컴팩트 시티의 UAM 체계를 구축한다는 발표도 했고 사실 UAM을 집중적으로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첫 발걸음을 사실 우리 저희 공항공사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상과 하늘 교통을 연계하는 일도 두 기관의 과제입니다. 김포 골든 노선을 포함해서 5개 지하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의 허브죠. 근데 저희가 지금 미래 비전을 하나를 더 얹으려고 합니다. UAM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UAM을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 김포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UAM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는 정부 계획과 발맞춰 도심 항공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UAM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는 공역과 항로 분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UAM 사업에 대해서 또는 UAM 항공 노선에 대해서 김포가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깝고요, 김포공항 가깝고, 그리고 한강이 있고, UAM 그 신도시, 그다음에 고촌, 잠실, 여의도 이 한강 라인에 따라서 이 UAM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도 김포 콤팩트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에서의 UAM 추진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콤팩트시티의 UAM 교통체계를 접목시키고 기존 철도 노선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주택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긴급 지원주택의 첫 입주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주택은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주거지인데요. 현재 238가구를 확보했으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입니다. 이 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이 없으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입주 연장을 희망하면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앞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혹한기를 넘어서 빙하기로 평가되던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네, 부동산 R114 리서치팀의 윤지혜 수석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한 11월까지 한 2,000건, 3,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올해 1월 들어서는 4,000건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저가에 해당되는 한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거래되는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인데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난해 가격 하락을 이끌었던 그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격이 일부 단지에서 빠지면서 지난해 좀 가격 부담이 컸던 단지들이 현재는 가격 부담이 좀 덜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경기권을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풀고, 그 대출 규제 부분에서 수요자를 옥죄했던 부분들이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특례 보금자리를 도입을 하면서 그 DSR 규제에서 이제 좀 적용이 배제되는 그런 형태들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정책 효과에 의해서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경기도 주택 시장이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거래량은 늘겠지만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와중에 바닥에 해당되는 급매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되면 될수록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변동률상에서는 매매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바닥 거래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면 하락 거래 될 때에 그 변동폭이 좀 줄면서 하락폭 자체는 좀 둔화되는 느낌들을 상반기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좀 보합권을 달리거나 상승세를 보시려면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R114 리서치팀 윤지혜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의정부시에는 노성 야간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잃은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학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 학교 어르신 학생들의 아름다운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식전 행사로 행복하면 좋겠다. 노래 최경수 이 학생은 노성야간학교 고등반 과정을 졸업장 마치었으므로 이에 졸업장을 드립니다. 2023년 노성야간학교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못한 것으로 인해 마음에 늘 상처가 되어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꿈을 노력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는 글을 가슴에 새기며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님들은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내 인생을 시작했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한 명만 더 주시고.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기존 버스나 철도뿐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 UAM이나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와 개인형 이동수단까지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대광위는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우수지자체 3곳에서 4곳을 선정해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서면평가에서 통과한 김포시는 김포가 갖춘 지리적 이점을 전면에 내세워 현장 실사와 최종 평가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전자영 의원이 낸 경기도 디지털 재난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5일에 발생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과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플랫폼 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119 안전센터 11곳을 준공합니다. 도는 40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화성소방서 8탄 119 안전센터를 시작으로 수원과 용인, 남양주와 연천 군남 119센터 등 11곳을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 단계인 의정부 소방서 밀락 119 안전센터와 김포 하군 등 3곳의 119 안전센터를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죠. 생존자 지원과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이 시작됐는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진 피해 지역 주민들,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 피해자를 구조하고 또 생존자 구호를 위한 일반 시민, 경제계,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방한 네일을 기부했고 매일 수천 수억 원 성금이 튀르키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가짜 모금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 또 선의의 마음을 악용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부를 한다면 가급적 많이 들어 알만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계좌 입금할 경우에는 예금주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이메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튀르키예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뒤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32살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초 25일까지였던 A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에게 좋은 흙을 주겠다고 속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연천군 장남면 농지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굴지업체 대표와 운반업체 성토업자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은 덤프트럭 63대분 1,575톤이며 매립한 면적은 941제곱미터로 농구장의 2배 크기입니다. 매립된 폐기물은 암석을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찌꺼기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인천시가 심각한 가뭄으로 식순환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에 인천 하늘수 1.8리터 13,000병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남부 도서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먹는 물 기부 릴레이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인천시는 1.8리터 병입 인천 하늘수 13,000병 23,400리터를 지원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